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연일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68%, S&P 500 지수 마이너스 0.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23% 하락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연일 악재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친러시아 반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전일에 이어 이날 또 포격했다고 주장하는 등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지난 48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뤄진 포격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도발을 만들어내려는 러시아의 노력 중 일부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 위험을 이유로 관내 주민들을 러시아로 대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인근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서방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요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고, NBC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인근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편 백악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오는 23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랑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쟁 공포가 계속해서 좀 뉴욕 증시 이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러시아의 군 지휘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입수했다고 미 CBS 방송이 현재 시간 20일 기준 보도를 했었습니다. CBS의 데이비드 마틴 기자는 이날 미국 지휘관들이 계속 진행 명령을 받으면 하는 것처럼 러시아 지휘관도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죠. 그에 따라 계속해서 좀 지금 이번 주 역시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 우려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긴축 우려도 여전히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미국은 이 대통령의 날로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휴장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연준의 긴축 속도를 가늠하기 위해 오는 25일에 발표되는 미국 1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주시할 전망입니다. 이 페드 긴축 우려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16일 공개된 1월 FOMC 회의록은 기존 입장이 반복되는 수준에 그쳤지만 1월 회의 이후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악화된 만큼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 추가적인 긴축을 덜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면서도 초기에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강력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볼게요. 이날 WTI 3월 인도분 가격은요, 전거래일 대비 0.69달러, 마이너스 0.75% 하락한 91.0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좀 흐름을 체크해 보면요. 나스닥의 포지나 이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 중에 AMD만 좀 다시금 상승, 이제 아래꼬리 달고 끌어올려서 전거래일 대비 상승해서 마감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빠졌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좀 빠진 종목도 있는 반면에 버텨준 흐름 계속 좀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데요. roku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22% 넘게 큰 하락을 보였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실적 부진 그리고 또 공급망 중단 지수 우려 등에 급락을 했습니다. 또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는 올해 예상보다 큰 손실 전망 속에 21%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쉐이크쉑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미국은 계속 좀 실적이 안 좋다, 전망치가 안 좋다 싶으면 정말 계속 이렇게 하락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종목별로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루블록스도 아직까지 하락 그 하단을 좀 못 잡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시장에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그나마 뭐 자동차 쪽도 나름 잘 버텨줬고 물론 이제 전기차 쪽은 좀 이렇게 루시드는 좀 빠지고 리비아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여행항공 카지노 쪽도 계속해서 요즘 흐름 좋다가 잠깐 또 조정받는 기간 나왔는데 그 전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전망치 괜찮게 나옴에 따라 상승폭이 컸었는데 그에 따른 또 하락폭까지도 컸다라는 점 종목별로 계속해서 이 개별 종목 개별 종목별로 다르게 실적별로 다르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실적 장세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 월요일장 어떨지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말 흐름 좋게 종가까지 아주 쭉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되었죠. 근데 미국장이 또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장 오늘 갭상승 출발할 확률보다는 그냥 보합권 혹은 뭐 갭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큰데요. 오히려 갭상승 출발한 것보다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 출발하면은 외인기관 수급 들어오는 쪽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합 출발하면 이들의 포지션, 매도가 나오는지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오늘도 우리 이따가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